노반장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엔카나 보배드림 아니면 다른 데 사이트에서 보고 이 차 좀 알아봐 주세요 라고 해서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루에 뭐 적게는 한 3통화 4통화 문자로요. 많게는 한 7, 8개 10개까지 옵니다. 그리고 진짜 차가 있는지 가짜 차인지 허위 매물인지 이거를 또 알아봐 드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랬는데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0분이 연락 와서 알아봐 달라라고 해서 알아봐 드려서 예, 이거는 실제로 있는 차다, 이거는 실제로 없는 차다, 이렇게 알아봐 드리고, 그런 다음에 가격대는 이 가격대 아니에요. 지금 800만원에 나와 있는 이 차는 실질적으로 900만원대다. 800에 살 수가 없습니다. 800이면 싼 거니까 사세요. 그러니까 900만원짜리 차를 이 가격에 팔 일이 없으니까 이건 아마 미끼 매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1300만원짜리 차를 1050이다 라고 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1300이 넘어가는 차인데 이거는 1300 이하로는 팔 수가 없는 차입니다. 근데 1050만원이라고 했대요. 사진까지 다 보내주고 했으니까 이걸 갖다 가서 사달라는 겁니다. 네, 1050에 저는 살 수도 없고요. 1100에도 못 사고 1200에도 이 차는 못 삽니다. 1050이면 당장 가서 사세요. 근데 이거 가짜일 겁니다. 물건은 있으나 가게 되면 이 핑계 저 핑계로 차를 안 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면 다 연락들이 옵니다. 갔더니 차가 엔진이 안 좋다, 미션이 안 좋다, 또 한 차는 또 ECU가 안 좋아서 수리비가 한 200만원 이상 들어간다, 이런 말들을 듣고 다시 다 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허위 매물이다, 진짜 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달라 라고 했으면 제가 그 다음 얘기하잖아요. 이 차는 그 가격 아니라고. 1000만원짜리 차를 800에 팔 수 없고요, 1300짜리 차를 갖다가 1050에 팔 수는 없어요. 600짜리 차를 갖다가 400에 팔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가짜다, 가면 속습니다 라고 하면 안 가셔야 되는데 다들 갑니다. 혹시나 하고요. 노반장이 잘못하는 거 아니야? 혹시나 하고 다 갑니다. 네, 이런 일들이 최근에 10건의 문의가 오면 한 60%, 70%? 예, 다들 갑니다. 그럼 왜 저한테 왜 물어볼까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어떤 차가 엔카에 나오든 보배드림에 나오든 차가 괜찮은 차가 있고 가격적으로 싸다라고 하면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해서 자동차 등록증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먼저. 그럼 아마 자동차 등록증은 누구나 보내줄 겁니다. 그럼 자동차 등록증을 사진으로 핸드폰으로 받고 확인을 해보세요. 차량을 확인해 보면 소유자 회사가 있을 겁니다. 매매상 차는 소유자가 대한민국, 주식회사 대한민국 누구누구 이렇게 소유자가 나와 있겠죠. 확인한 다음에 차량 번호도 확인한 다음에 딜러한테 다시 전화하세요. 하고 난 다음에 너희 차가 맞느냐? 맞다. 니네가 차 주냐? 맞다 라고 하면, 거기까지 확인을 했으면 그 다음 두 번째, 종사원증 보내달라고 하세요. 종사원증 보내달라 하면 우리 같은 딜러들은 모두 종사원증을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차를 보러 갈 때 이 신분증이 없으면 차를 보여주지가 않아요. 제가 하루에 적게 보면 5대, 많게 보면 10대, 12대를 보러 다니는데 전부 다 이걸 제시를 해야 됩니다. 종사원증 제시를 안 하면 차를 보여주지가 않아요. 자동차 회사에서, 매매상사에서. 그래서 이걸 늘 들고 다녀야 되는데, 종사원증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바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겠죠. 그럼 종사원증에 보면 어디 회사 소속이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등록증하고 종사원증하고 비교를 해보면 돼요. 같은 회사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차주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가 실제 있는 차고 가격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검증하는 방법을 한 번 정도 거쳐 보세요. 저한테 일일이 다 연락하시면 하루에 뭐 적게는 뭐 3통화 5통화, 많게는 8통화 10통화 예, 문자를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틀만 돼도 3일만 돼도 그게 10몇 개가 돼버려요. 그거 일일이 다 확인을 못 해드리니까 먼저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등록증 먼저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차주냐 전화해서 맞다라고 하면 종사원증 보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종사원증하고 자동차 등록증의 소유자 회사가 동일한지 살펴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안 넣어준다라고 하면 가짜입니다 이거. 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거고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제가 번호판을 오픈하는 경우도 있고 영상을 찍을 때 오픈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오픈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차주회사가 원치 않아요. 이유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광고를 한 군데만 내는 게 아니라 두 군데 세 군데 광고를 내게 돼요. A라는 사이트에, B라는 사이트에, C라는 사이트에 1,000원짜리 물건을 똑같이 1,000원에 올려놓지는 않아요. 내가 1,000원 받고 싶어 하면 어디는 1,000원, B라는 사이트에는 뭐 1,050원, C라는 사이트에는 950원 이렇게 1,000원, 1,050원, 950원 차이를 두고 광고를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싸게 보고 온 사람한테는 상황을 봐서 수수료 작업이라든가 서류 때 요구를 해서 금액을 좀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1,000원에 보고 온 사람은 어떻게 하든 내가 1,000원은 받으니까 네, 그 상품을 파는 데 있어서 유동성이 있겠죠. 그리고 1,050원이나 1,100원에 광고한 걸 보고 온 사람한테는 제가 깎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자동차 회사에서 뭐 10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깎아줄 수 있겠죠. 유동성 있게. 자기가 목표한 금액이 1,000원이니까. 네, 이런 겁니다. 자동차 판매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가격을 조정을 여러 군데다 내다 보니까 저희가 동영상을 찍어서 광고해도 됩니까? 라고 할 때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내역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네들이 얼마의 광고를 했는지 여러 가지 광고를 했는데, 내가 유튜브에 올려놓고 번호판 까고 얼마다 라고 하면 자기네가 광고 난 게 무용지분이 돼버리니까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죠. 번호판까지 다 까도 됩니까? 번호판 내가 광고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네 하세요 라고 하고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는 얼마입니다, 우리끼리 통용되는 게 얼마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떳떳하게 오픈했던 건데 딜러들끼리 장난치거나 뒤통수 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네. 제가 차를 광고를 올렸는데 어떤 경우가 역관광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저를 이용해 먹는 그런 딜러들도 있어요. 그런 딜러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 사람하고는 광고 내지는 거래를 안 합니다. 그 뒤로는 안 하는데, 한 3, 4일 정도 지나고 며칠 지나니까 차주가 네, 번호판을 올려도 됩니다 라고 했던 차주가 이런 경우가 생겨요. 광고를 950으로 내리는 거예요. 어디는 1,000이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950으로 내려요. 1,000에 머물러 있던 광고를 950. 그러면 얘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차는 내가 가서 검증을 했으니까 제 광고 보신 분들은 아, 차는 괜찮네. 그리고 가격을 또 봅니다. 가격을 봤더니 어디서 950을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연락이 오겠죠. 왜 여긴 1,000인데 여긴 950이냐. 그런데 이렇게 내리내는 목적은 하나예요. 일단은 공증은 됐고, 일단 조금이나마 뭐 100% 공증은 아니다 하더라도 제가 어느 정도 차는 받고, 그러면 자기가 950에 광고 낸 게 있고 1,000에 광고, 1,050에 이렇게 광고 낸 게 있는데, 950에 보고 저는 1,000에 올려놓은 유튜브 광고 있다라고 하면 말하기가 좋은 거예요. 아, 저쪽 유튜브 1,000이죠? 제가 차줍니다. 950 오세요. 그러나 가시는 분들에 따라 얘가 950에 내린 거 뭐 950에 팔려는지 아니면 거기서 수수료 작업이 또 얼마에 들어가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장사하는 애들을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해봤자 말도 필요 없는 거고, 네, 어차피 제가 그런 사람하고 거래를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상도덕을 벗어났다라고 하면, 저하고의 약속을 어긴다라고 하면 그 어긴 걸로 저를 갖다 바보 만드는 거니까. 일단은 이렇습니다. 이쪽의 생태계가 그래요. 처음에 오늘 처음 이렇게 한 가지 말씀드린 건, 허위 물건을 갖다가 구별을 할 때 예, 저한테 확인해 달라라고 해놓고 믿지 않고 다 가십니다. 갔다들 다 오세요. 허위 매물이 저한테 만약에 궁금하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등록증, 사원증 받아서
확인하시는 면, 허위 매물을 1차적으로는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차가 확인하고 싶으면 그때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런 거는. 그러면 제가 그때는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제가 뭐 이건 어떻다, 저건 저렇다, 이건 허위네 아니네, 뭐 처음부터 저한테 알아봐 달라라고 하면 그건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왜 안 믿으세요? 안 믿고 갔다 오시는데 뭐하러 저한테 물어봅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본인들께서 제가 알려드린 걸 하시면 2차적으로는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애쓰셨기 때문에 그건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야기가 길었네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고요. 이 시장에서 나름대로 제 틀을 유지해 나가려고 힘쓰고 있는데, 네, 쉽지는 않습니다. 네, 항상 그래도 응원 주시는 분들한테 항상 감사하고요. 네, 믿어주셔서 감사한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요.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